네, 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링 편곡 후렴 부분 5, 6, 7, 8마디 이어집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스트링 파트에서 전체 소리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대비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스트링 파트 안에서 멜로디 역할을 하는 바이올린 1의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메인 보컬의 멜로디가 어떻게 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메인 보컬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음에서 한번 쳐주고 가는 세상에 하면서 여기서 가장 최고음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음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렴 부분을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에 맞게 이런 기호들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기호의 명칭은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머리핀을 말하는 거죠. 스트링 사운드를 어떻게 갈지 대략적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헤어핀이 이 방향으로 있으면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점점 소리가 커지다가 다시 또 소리가 서서히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큰 구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구상에 맞춰서 스트링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파트의 멜로디를 만들 때는 일단 멜로디를 보면서 그리고 코드에 맞춰가지고 멜로디를 알아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링 파트의 멜로디가 하행을 할지 상행을 할지는 우선 여기 헤어핀을 그려놓은 거 있죠. 이 헤어핀의 방향을 보면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스트링 파트의 멜로디는 하행을 했다가 여기서 상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멜로디를 보면 가는 세상에 하는 부분에서는 이 가는 세상에라는 이 멜로디 리듬에 맞춰서 멜로디하고 똑같은 리듬으로 전체 악기가 섹션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강의 보컬 멜로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스트링 파트의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1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런 부분 쓸 때는 일단 멜로디를 보랬죠. 멜로디를 보면 길게 끌어주고 있네요. 그러면 다른 악기에서 대선율 멜로디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B 마이너, E 마이너 있는 데서는 한 박씩 나눠서 피라 솔시 가고 있는데 거의 그냥 패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2분음표로 끌고 있으니까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박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냥 2분음표로 끌 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좀 더 패딩의 역할은 하지만 스트링이 좀 더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올린 1의 멜로디를 따라서 나머지 밑에 악기들 하삼성이라고 하는 그 하삼성도 바이올린 1의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서 패딩은 패딩이지만 전체가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패딩이 되겠죠. 그렇게 바이올린 1 멜로디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첼로를 채우는 겁니다. 항상 외성, 바깥 소리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안 소리를 채우라고 했죠. 일단 코드는 이렇게 다 제가 미리 다 정해놨고요. 이 코드에 맞춰서 베이스 기타 라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첼로 라인은 거의 베이스하고 똑같이 갈 테니까 일단 이 베이스를 여기다 첼로다가 그대로 붙여놔도 되는데 지금 베이스에는 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후렴이고요. 후렴이라서 후렴 앞부분에서는 다 베이스 라인에서 루트 아니면 5도음 이렇게 간단하게만 찍어봤었는데요. 후렴에서는 좀 더 사운드를 풍성하게 하고 싶고 뭔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코드의 루트만 찍지를 않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16분음표가 나오고 코드 진행할 때도 미라 뛰는 구간에서 그 뛰기 전에 이런 식으로 경과음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베이스 라인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얘를 그대로 첼로에다가 복사를 하자니까 괜히 사운드가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이스 혼자 이렇게 16분음표로 혼자 놀게 놔두는 게 차라리 더 베이스를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요. 첼로는 그냥 이렇게 두 박을 다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선 얘는 옥타브를 올려서 이렇게 베이스하고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니까 그 다음 마디에서는 전체 악기가 다 멜로디하고 똑같은 리듬으로 섹션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도입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의 움직임을 그대로 똑같이 붙여넣고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 혼자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끌어줄 텐데 지금 보니까 이 둘 사이가 옥타브 차이가 나죠. 옥타브 차이인데 차라리 얘를 한 옥타브를 올리게 되면 더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베이스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앞에가 문제가 되죠. 레, 레, 도, 도, 시 이렇게 갑자기 뛰는 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여기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옥타브를 올릴게요. 그 다음에 첼로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리듬은 정해진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붙여놓고요. 모든 악기가 다 보컬 멜로디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섹션이기 때문에 리듬은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 베이스의 X 표시 음표는 뮤트하고 친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스는 랄라, 으솔, 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베이스 라인을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베이스를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랄라, 시도 해가지고 다음에 시 반음으로 바로 뚝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얘 그대로 이렇게 첼로에 붙여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다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첼로를 붙여넣고요. 그러면 외성이 채워진 거니까 이제 내성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파트에서 외성이 채워졌으니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를 보고 다음에 내성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일 하기 좋은 바이올린 2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2는 일단 바이올린 1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 붙여보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이 둘의 간격을 6도로 만나게 할게요. 6도 당연히 옥타브 안에 들어오고 6도나 3도는 이렇게 중고음역에서 울림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법칙을 참고하자면 G 스케일에서 B 마이너니까 3도가 되고 3도 마이너 코드는 3음을 중복하라 돼 있고 아니면 루트 중복 가능. 잘 생각나지 않으면 루트를 중복하면 다 된다고는 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C, 루트가 중복되어 있네요. 그러면 비올라에는 5음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비올라 이렇게 B 마이너에 5음을 넣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중음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중음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스트링을 구상을 할 때 헤어핀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소리가 약간 사그러들었다가 가는 세상에 할 때 확 커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조금은 수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단음으로 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올라 여기를 채우자면 일단 코드는 E7이니까 미, 솔, 시 비올라에서 미를 이렇게 채우면 E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죠. 7을 넣으려고 보니까 E7에서 7음에 해당되는 거는 레 음이고요. 그 레는 이미 앞에 박을 보니까 레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파트 간 간격을 보니까 두 파트가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7음은 근음으로부터 유도가 되면 울림이 좋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7 코드의 7음이 이미 앞박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공통으로 이렇게 머물러도 됩니다. 7음의 유도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 섹션 가서는 가는 세상에 이 부분이 모든 악기가 다 이 보컬의 멜로디에 맞춰서 딴딴딴딴딴 이렇게 갈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올린 1을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어 놨죠. 얘를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일단 바이올린 2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를 옥타브를 내리면 바이올린 1에서 얘가 혼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좀 얇은 사운드일 수가 있는데 바이올린 2에서 이렇게 옥타브 아래에서 똑같은 음으로 중복을 해줌으로 해서 바이올린 라인의 이 멜로디가 아주 두꺼워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바이올린 1, 2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첼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올라는 그냥 중음역에서 같은 음역에서 머물러서 채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파트들이 다 위로 가고 있으니까 비올라도 똑같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비올라는 그냥 중음역을 채우는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A 마이너 사운드는 다 채워놨고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우고 보니까 비올라하고 첼로가 너무 근접해 있고 반음으로 부딪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비올라 이렇게 하고요. 다음 마디로 넘어갑니다. 바이올린 2를 채워야 되죠. 그대로 이렇게 바이올린 1을 붙이고요. 코드는 B 마이너, E 마이너 이렇게 가니까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대로 3도 아래로 내리면 정확히 B 마이너, E 마이너 그 진행에 맞게 3도 아래 화음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올라인데 지금 이 마디는 패딩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비올라에서 딱히 움직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패딩의 형식으로 비올라를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성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다 거의 근접한 음들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항상 화음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각 파트의 음들이 이렇게 서로 옥타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일단 붙여볼게요. 이렇게 바이올린 1에서 그대로 붙여놓고 화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 6도로 만나는 화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비올라를 볼게요. 바이올린 1, 2가 만나서 스트링 파트에서 멜로디를 이루고 있네요. 그럴 때 또 비올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올라가 이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가지고 스트링 파트의 멜로디를 더욱더 두껍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패딩으로 쭉 깔아서 이 바이올린 1, 2의 보조적인 역할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쭉 해온 패턴을 보니까 비올라는 대체로 바이올린 1, 2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받을게요. 그러면 코드 음을 따라서 이렇게 비올라 음을 깔아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어핀 제가 처음에 구상한 거를 보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사그러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올린 멜로디가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분위기라서 여기까지는 중음으로 썼던 음들을 이쪽 마디에 이르러서는 한음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전체 소리가 다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편곡을 해놓고 전체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스트링 편곡을 해놓고 전체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대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솔피미 하면서 여기서 쭉 끌고 있으면서 스트링의 멜로디는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바이올린 1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8분음표 내려오는 음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복사해서 바이올린 2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성부 균형이 맞게 음을 조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C샵 디미니시니까 이 디미니시니까 디미니시 7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7에 해당하는 음을 여기서 일단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 솔피 미 하면서 내려오는 멜로디가 이 도시 솔피라는 움직임을 바이올린 2에서 똑같은 음역으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첫 음을 이렇게 B 플랫 음을 넣음으로 해서 C샵 디미니시의 7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받다 보니까 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비올라를 이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보면 얘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일단은 붙이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바이올린 2하고 비올라가 화음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왔던 음형이 중음역 파트에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어떤 특징적인 리듬이 있을 때 그 리듬을 한 파트에서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파트로 똑같은 음형을 넘기는 겁니다.
대위법에서는 주제라고 해요. 이렇게 제시된 주제를 이어받아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움직임이 완성이 돼서 각 성부들끼리 아주 입체적으로 맞물려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구상을 하고 보니까 첼로가 이렇게 베이스하고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베이스 멜로디가 이거였는데 첼로를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패딩으로 깔아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깔아줄 때 이 윗소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보조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려면 차라리 첼로를 그냥 패딩으로 쭉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마디를 볼게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느낌이 다 사그라드는 부분입니다. 후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바이올린 1에서 멜로디가 제시되면 얘가 혼자 있으면은 사운드가 얇으니까 이렇게 바이올린 2에서 멜로디 보강을 해줬는데 이제 여기는 사그라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역도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붙여넣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바이올린 혼자 멜로디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2에서 붙여넣었던 멜로디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길게 끌어가고요. 코드 구성음에 맞게 그리고 후렴 마지막 부분 정리합니다. 후렴 마지막 마디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스트링 파트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후렴 5, 6, 7, 8 마디를 악보상에서의 편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에서 나온 부분을 다 들어볼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대위법적 응용이었습니다. 각 성부끼리 맞물려 돌아가는 사운드를 다시 느껴보세요. 네, 이상으로 악보상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편곡은 다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편곡한 악보를 미디로 넘기기 전에 진짜 현악기에 가깝게 하려면 보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잉이 뭐냐면 현악기에서 활을 쓰는 방법인데요. 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잉에 대한 설명을 하고 미디 편곡에서는 그 보잉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그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